아프지 않고 팔팔한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신규철 TV 팔팔한 인생. 띵동,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아유, 우리 모두에게 닥친 전염병 때문에 조심조심 몸살이면서 지낸 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아, 요즘은 그냥 사람 많은데도 가지 말라, 식구들끼리도 모이지 말라 이래서 그냥 만남을 피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제가 쓰레기 버리러 일주일에 한 번 나간 게 다더라고요. 이런 생활이 그냥 1년이 넘어가니까 너무 무기력해지고 체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것도 병일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정도의 차이만 있지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체력이 떨어지는 걸 느낀다, 무기력해진다 이렇게 맞아요. 하는데 특히 어르신들이 조금 더 맞습니다. 심하죠. 예. 그렇죠? 사실 연세가 드시면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점점 기력도 떨어지고, 맞아요. 그다음에 근력도 떨어지고, 맞아요. 그다음에 또 움직이기 힘들고, 오히려 아무 일도 안 하면은 몸이 더 아프잖아요. 맞아요. 더 힘들고. 어르신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런 증상을 가리키는 질환이 있어요. 이름도 있습니다. 네.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런 증상은 이제 로코모티브 증후군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코모티브. 예,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네. 이제 움직이고 이동하는 게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운동 기능 저하증, 우리말로 이제 운동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는데 그 기능 저하증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떨 때 이런 걸 좀 의심하고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코모티브 증후군, 그러니까 운동 기능 저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좀 말 어렵죠. 네. 좀 힘든데 사실 뭐 별거 아니고 움직이기 힘들고, 그러니까 체력 떨어지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고 기력 떨어지는데 이게 병인가? 맞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이제 그러면 과연 운동 기능 저하 증후군이 무엇인지 우선 그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뭐 시작하기 전에 조금 거창한 말씀부터 드리면은 이제 현대의학 역사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질병 이름을 늘려가는 그런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원래는 병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병의 원인을 알게 되고 이게 특히 이제 치료가 가능하게 되면은 이제 특별한 병의 이름을 붙이고 그게 이게 병이구나 해서 치료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골다공증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한 50년 전인 것 같으면은 당연히 나이 들면은 뼈 약해지고 맞아요. 넘어지면 허리 굽고, 부러지고 등 굽고.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제 원인이 일부 알려지고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병의 범주로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연장선상으로 많이들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들이 뭐 근감소증이라든가 이런 로코모티브 증후군, 이런 로코모티브 신드롬 같은 이런 운동 기능 저하 증후군이게 되는데 요거의 의학적 정의는 이제 앉은 상태에서 일어나서 움직이는 그런 이동이 보행 같은 그런 것들이 저하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개념은 우리보다 노령 인구가 훨씬 빠르게 증가했던 이제 일본 정형외과 학회에서 이제 제시한 개념인데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노령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빠르게 좀 살펴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빨리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거를 구체적으로 증후군 이렇게 따로 부르는 이유는 보통의 노화 상태면은 그냥 털고 일어나야 될 문제들이 요거에 해당이 되면은 이제 털고 일어나지 못하고 조금 보행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동이 어려워진다거나 해서 이렇게 좀 더 안 좋은 상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걷지 못한다는 그런 거죠? 예,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못해. 네. 그렇게 된다. 원래대로면은 뭐 감기에 걸리셔도 그냥 뭐 걷고 움직이고 이렇게 그쵸. 돼야 되는데 내가 워낙에 몸이 약해져 있는 특정한 상태가 되면은 단순한 감기나 이런 일상생활에 아주 사소한 문제로도 걷기가 어려워지고 화장실도 가기 어려워지고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태를 피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진행이 되면 굉장히 위험한 단계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보통 나이가 들면은 뭐 걸음걸이 느려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예전에 우리가 이제 당연히 뭐 할아버지 할머니는 허리 굽는 게 당연하고 맞아요. 또 한참 옛날에는 뭐 꼬부랑 할머니가 당연한 동요처럼 동요죠.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갑자기 병이 돼서 내가 갑자기 환자가 됐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제가 헷갈릴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진단법 같은 것, 이제 어떤 진단법을 갖고서 내가 이 질환에 이제 걸린 건지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용으로 몇 개를 조금 생각해가지고 왔는데. 유튜브용이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로코 체크라고 하는 체크 방법이 있는데 일종의 설문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은 운동기능 저하 증후군에 이제 전조 증상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발로 서서 양말을 제대로 신지 못한다. 이거 대부분 그러지 않나? 자꾸 비틀비틀한데 이렇게 나는. 하나 손 꼽으세요. 그리고 집안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거나 미끄러진다. 세 번째로 계단을 오르려면은 잡고 올라갈 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4번 청소기 사용, 이불 개서 올리기 등 간단한 집안일이 힘들다. 그리고 5번 장을 보고 2kg 물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리터 우유 2개 정도 무게를 들고 오는 게 힘들다. 6번 15분가량 계속해서 걸을 수가 없다. 그리고 7번 파란불이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한다. 저 근데 저 2개나 있는데. 전조 증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건강하신 분이지만은 그래도 지금 조금 시간 내서 운동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것들이 자가 진단법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너무 자신하지 마시고 건강하실 때 조금 더 시간 내서 운동하시라 이 정도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상태가 심각한지 이런 테스트 방법, 이런 거 측정법 이런 것도 있나요? 네, 이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2가지 정도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일어서기 테스트, 스탠드업 테스트 이렇게 하면 좀 거창하지만은 그냥 일어서기 테스트입니다.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의자의 높이를 점점 낮춰가면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해 보는 건데 한 높이를 2번 반복해서 더 나은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실패하셔도 2번째 성공하시면은 성공하신 걸로. 다만 이제 이 테스트를 진행하시다 보면은 2다리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한 다리로 하는 것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네. 그거는 한 다리로 양쪽 다리를 다 서야 통과합니다. 한 다리로 양쪽 다리를 다 예, 서요. 그러니까 오른 다리로 설 수 있는데 왼 다리 하나로는 힘들다. 그러면은 그거는 못 서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됐다, 통과됐다. 그러면 나는 조금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지. 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를 한 다리로 서는 것까지 아무 문제 없이 되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실 것 같지는 않아요. 어려웠어요, 예. 저도. 그래서 이제 사실 어느 다리든 한 다리로 서는 게 의자 높이를 이제 낮춰가다가 40cm 정도부터 한 다리로 서는 게 어렵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미 운동 기능 저하 증후군이 시작됐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럴 때는 좀 전문적으로 운동을 이제 고려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2다리를 사용해도 한 20cm 높이부터는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이거는 일반적인 기능 저하 증후군, 운동 기능 저하 증후군을 뛰어넘는 상황이 돼서 이럴 때는 통증이나 아니면 특별한 악화 원인이 있을 걸로 의심이 되니까 그럴 때는 그 2다리로 20cm 높이를 반동 없이 일어설 수가 없다. 반동 없이 그게 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몸을 이렇게 반동을 줘서 일어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반동이 없는 상태에서 한 다리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는 상당히 힘들어서 맞아요. 그거는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해당이 안 된다고 하시겠지만은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이제 조금 이제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운동이 조금 필요한 상태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운동 기능 저하증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근력 떨어지고 못 움직이시는 분들만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서서히 진행돼서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아까 그 양말 한 다리로 양말 신는 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나의 그 전정 기능이 떨어져서 이렇게 중심 잡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거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잘못돼 있으면은
이제 그거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거 말고 또 우리가 그 다른 전문적인 체크 방법도 있죠. 네, 아까 그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거랑 연장선상에 있는 비슷한 체크 방법인데 네. 이게 아까보다는 쉽습니다. 이거 같은 와. 경우는 쉽게 하실 수 있는데 영어로는 투스텝 테스트고 말 그대로 그냥 두 걸음을 최대한 거리로 이제 걸어보는 건데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 예. 그냥 일반적인 걷기가 아니고 말씀 주신 것처럼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 걸음으로 두 걸음을 걸었을 때 그 거리를 본인의 키로 나누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걸음 거리가 2m 20 나왔어요. 근데 제 키가 150인데 160으로 해서 측정 결과를 했더니 1.37로 나왔어요. 그럼 건강한 거예요? 네, 보통 이게 한 1.3 이상이 되면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1.1 정도 근처에 되면은 이제 한번 조금 의심을 해봐야 의심을 된다. 하고 운동을 예. 조금 하는 게.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나는 아직 건강하다, 운동이 하나도 필요 없어 이렇게 자신을 하시려면은 한 다리로 40cm 높이 의자에서 아무 불편함 없이 반동 없이 일어나는 게 양쪽이 다 되시면서 보통 한 키가 한 160cm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한 2m 이상 거리를 두 걸음 만에 갈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건강하다라고 자신을 하실 수 있지만은 그럴 때도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제가 아까 신나서 두 걸음은 그렇게 나왔는데 아까 반동 없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했을 때 자신이 없어요. 저도 운동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두 걸음 검사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전에 다뤘던 근감소증 진단에서 보행 속도가 아주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그 최대 보행 속도랑 요 두 걸음 테스트가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한 2m 이상 되면은 그때 당시로 치면 한 1초에 한 1m 이상 가는 보행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안전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한번 댁에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꼭 혼자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은 최대 두 걸음을 가다가 넘어지실 수도 있고 이렇게 허리를 삐끗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르신들 욕심내고 막 되게 많이 가려고 하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은 항상 이게 그렇죠. 이제 많은 테스트, 게 많아요. 이게 통과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강박이 있으셔가지고 꼭 이제 도와주실 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안전하게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르신분들 중에도 저희가 이제 운동하고 어떻게 운동하시는지 모를 때 제가 조금 알려드리면 저희가 무료로 이 리핏 홈트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문자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니까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알려주시니까 시간 내서 한번 해주세요. 사실 막상 우리가 운동을 하라 그러면 잘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해요. 네, 막막해요. 리피트 홈트에서는 저희가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언택트로 트레이너들과 함께 전문적으로 뭐 재미있는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니까 제가 꼭 같이 신청하셔서 같이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이제 중요한 게 뭐 진단법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운동 기능 저하군을 이제 치료할 수 있을지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방법을 우리가 2탄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진단법 같이 해보시고 다음 시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꾹꾹꾹 누르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리 펴지는 소리 들어봤나요? 딱 봐도 척추. 들으셨죠?